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를 패밀리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에서 보여드릴 항목을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항목이 바뀔 수 있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형 그랜저의 제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를 패밀리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패밀리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뒷좌석 공간이죠. 현재 175 정도 되는 이제 운전자가 탑승을 했을 때 뒷좌석 공간은 이 주먹을 넣기가 무의미할 만큼 굉장히 이제 넓어요. 제가 최근에 타본 K7 프리미어랑 보다도 훨씬 넓고, 이건 소나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 패밀리카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뒷좌석이 얼마나 안락한지 그 여부인데요. 지금 시트가 소나타 센슈어스나 이제 일반 소나타와 달리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안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딱딱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지금 제가 탄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요 딱 기댔을 때 요 부분 이렇게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편한 것부터 해가지고 착장감 자체가 되게 푹신해서 고급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들어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3.3 가솔린 최고 트림인 캘리그래피이고, 가격은 약 5천만원 이상을 이제 구가하는데요. 이번에 전체 사전 계약 대수 가운데 3.3 가솔린의 그 선택 비중이 약 24%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그래피 최상위 등급을 선택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더 뉴 그랜저는 이 뒷좌석도 앞좌석 못지않은 편의 사양을 갖췄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도어 쪽에서 선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선블라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좌석 도어 못지않은 뒷좌석 도어의 소재 구성도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 소재가 아니라 고급 소재,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이제 혼합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피커는 기존에 이 소나타에서 볼 수 있었던 원형 스피커가 이 앞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도어 손잡이 부분에 뒷좌석 열선 버튼 기능이 2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또 여기 그랜저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의 램프는 지금 LED 램프로 되어 있고요. 이 공조장치는 지금 클래식한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공조장치 클래식함은 여기 암레스트에 와가지고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이 암레스트 소재도 그렇고 여기는 라디오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 보조자가 앉는 좌석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보조석 시트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앞으로 넘어갈 거야 아마. 이걸 누르니까 지금 의자가 싹 뒤로 젖혀져요. 그걸 다시 한번 앞으로 눌러 볼게요. 앞으로 한 단계 누르니까 살짝 한 2초 정도 꾹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요걸 누르면 이 시트가 앞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앞뒤 조절 버튼이고요. 좌석 조절 버튼을 여기서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 뒷공간에서 또 수납 공간 정말 중요하죠.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이제 애기들 장난감이나 뭐 기저귀, 그리고 물티슈를 좀 많이 넣고 다니는데요. 도어 쪽에 이렇게 2개, 요 앞에 하나 있고 또 보조석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뒷좌석에서 USB 포트는 없고요. 암레스트 부분에 이렇게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단자도 하나 있고요. 즉 2열에서 USB 포트는 이 암레스트 이 한 군데만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쏠림 없이 이 코너를 이제 통과를 할 수 있고요. 차선 변경할 때 화면은
좀 큰 편이에요. 사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저 화면이 이제 크질 않아서 스티어링 휠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큰 데다가 D자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유지해서 차선을 바꿀 때 저 후측방 카메라를 운전자가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정숙성을 빼놓고 할 수 없죠. 지금 저희가 105km 정도로 시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6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차를 탔을 때 이 100을 넘어가면 보통 차들이 이제 그 데시벨이 75에서 80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다시피 60대 후반 이런 차의 이 차의 정숙성을 이제 확실히 이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수치가. 현재 저희가 굉장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운전자한테 지금 몇 킬로 달리냐. 근데 앞에 있는 운전자가 몇 킬로 달린대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그런 속도가 뒷좌석에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고 한 80% 정도 절감돼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이 지금 제가 뒷좌석에서 확실히 느껴져요. 지금 현재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계기판 표시 있죠. 그걸 누르면 현재 속도에 딱 맞춰져 가지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떼고 달리고 있는데 2, 3, 4, 5, 6, 7, 8, 10, 11, 12, 13, 13표 정도 되니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신호와 함께 핸들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15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그 제가 최근에 탔던 K7 프리미어랑 소나타 DNAC랑 확실히 짧은 건데요. 15초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 차들에 비해서.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차가 이제 운전대에 손을 놓고 오래 달리다 보면 좀 이게 운전자가 오히려 졸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이제 그랜저는 이 손을 떼고 달리는 시간을 그 차들보다 좀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한번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뒷좌석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윗부분이 지금 이게 세미 가죽이죠. 세미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을 지금 버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이제 먼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뭐 클래식한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디자인도 이런 소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이제 그랜저의 키고요. 소나타 센슈어스나 소나타 DNA과 마찬가지로 원격 주차 기능이 있고요. 지금 USB 포트는 1개, 2개, 그리고 기어 노블은 버튼 형태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도 디스플레이화 했는데 한번 제가 하나하나 눌러볼게요. 주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건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고, 그리고 에어컨 세기 조절 버튼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요거는 온도 조절 기능이 있고, 보조석과 운전석 두 군데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과 운전석 모두 열선 기능과 통풍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카메라 기능이고, 이렇게 주행할 때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 후방부의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요. 좀 화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선명한 편인데 아주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후방을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 블라인더 기능이고, 이걸 누르면 저기 뒷좌석에 선 블라인더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드라이브 모드는 한번 누르면 에코, 스포츠, 그리고 이거는 컴포트,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정정할게요. 스마트. 대시보드 패널을 굉장히 손질을 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띄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르면, 왔다 갔다 하면 음성이 이제 조절이 되고요.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볍게 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에서도 문 여닫이 잠금 버튼이 있고요. 다만 이 보조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대형 세단 최초로 이 메모리 시트 기능을 더 뉴그랜저에 적용을 했는데, 운전석에서만 그 메모리 시트 기능을 할 수 있고 2단계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나온 K7 프리미어에도 메모리 시트 기능을 이제 장착을 하려고 하면 싸제로 한 50만원 정도 주고 이제 그걸 탑재를 했는데, 이 더 뉴그랜저에 기본으로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딸려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주 괜찮은 이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썬루프 같은 경우는 2열까지 쭉 당겨지고, 썬루프가 닫히는 속도도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무선 충전 기능은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데요. 이게 공간이 딱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휴대폰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충전이 이제 가능한 점은 무선 충전 시스템에서 가히 앞서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놓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에 수평으로 배열된 이 디자인은 개방감을 뚜렷하게 이제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볼게요. 그리고 카메라 이제 화질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R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가 이제 양쪽으로 활성화되고, 지금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게 360도 서라운드 뷰, 그리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이건 왼쪽 양방향의 모습이고, 전체 뒷방향. 화질은 아까 주행했을 때는 좀 선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깨끗한 느낌이 좀 있고, 이제 주행할 때랑 이렇게 멈췄을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의 메뉴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소나타나 뭐 K7과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연비가 보이는데 저희가 한 50km 주행했을 때 12.3이 나왔네요. 12.3이 나왔고, 평균 연비가
그걸 길게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아래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컴포트 모드에서의 스티어링 휠 느낌은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고요. 이 정도 크기는 이제 소나타 DNA-랑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크기나 느낌은 좀 비슷해요. 큰 차이는 좀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지금 스포츠로 했을 때는 조금 무거워져요. 정지 상태에서도 조금 무거워져요. 일반인들이 이 스포츠 모드와 이제 그 컴포트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 느낌 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행할 때보다 주차할 때 그 두 모드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그 스티어링 휠 느낌 차이가 엄청 뭐 확실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 컴포트로 하니까 굉장히 좀 가벼워요. 근데 스포트로 하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이제 확 나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엑셀 밟았을 때 이제 질감은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 지금 확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되게 주행 질감이, 엔진이 돌아가는 질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요. 그리고 버튼을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일드 락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클러스터 화면은 여기까지, 이제 계기판 화면은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쪽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하이그로시로 된 장식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랑 또 밝기, 전조등 밝기 조절 버튼이나 트렁크 이제 오픈 기능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자식 스티어링 휠, 아주 원만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다 뻗어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을 이제 뺐다 꺼냈다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하나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시인성 좋게 잘 이제 구성해 두었어요. 그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지금 분할 화면인데, 분할 화면이 싫으신 분들은 요걸 누르시면 분할 화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또 분할 화면을 해서 이렇게 위치 조절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나침반 버튼, 나침반 기능, 그리고 경기, 농구는 농구, 배구, 축구, 농구 이렇게 있고, 날씨, 오늘, 일별 예보, 그리고 방송, 이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0대 아빠의 이제 입장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많은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행할 때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패밀리카를 이제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도 있지만, 뭐 잘 달리는 차, 그런 가속 성능이나 브레이킹 성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제가 이제 이따가 출발하면서 이 주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가볍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본격적인 이제 주행에 앞서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문은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열기는 어렵고, 전동 모터가 이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두 손가락 정도면 열리는데, 괜찮은 거는 지금 살짝 열었다가 가만히 있어도 싹 닫히는 거.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을 때 무거워가지고 닫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얘는 살짝 힘만 줘도 문이 닫혀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다 가볍게 치면 살짝 착. 현대 차 등에 따르면 이 문소리를 연거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 한번 닫아 볼게요.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도 문이 잘 닫힐까 한번 보니까, 아까 밖에서 닫았을 때 그런 비슷한 강도의 힘으로 잘 닫아 볼게요. 안에서는 닫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닫을 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닫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3 가솔린에 약 290마력을 발휘하는 모델이고, 기존의 이제 그랜저 IG보다 마력은 12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전형적인 그 패밀리 세단의 세팅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그 주행의 그 답답함을 덜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설정해 놓고 목적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현재는 제가 스포츠 모드로 약 90km 달리고 있는데요. 290마력이라는 힘을 이제 부족함 없이 사용하는 게 정말 좋고요. 지금 RPM은 2000rpm에서 100km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괜찮은 거는 이 차가 이제 고속에서도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인데, 지금 100km를 넘어가도 전혀 이제 뭐 엔진음이 들려온다거나 이제 풍절음이 뭐 들려온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조용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100에서 130 정도로 올려볼게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무겁지도 않은 그런 그 가속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기본은 잘 달리고 잘 서는 그런 이제 그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랜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잘 달리고 또 제가 원하는 시점에 딱 서주고 이 두 가지 기본기를 이제 확실히 이제 충족시켜준 것 같아요. 그 야간에서의 이제 실내 모습, 지금 터널을 통과할 때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랑 뭐 스포츠 모드랑 가속에 있어서 이렇게 뭐 크게 그 구분점이 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확실히 이제 고출력으로 해서 그 출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속도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이제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컴포트 모드가 그 스포츠 모드보다 좀 뒤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못 받고 있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출력을 좀 높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서 그랜저 3.3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세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간, 정숙성, 가속 성능, 이 세 가지를 이 그랜저는 확실히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버튼식 기어 노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버튼식 기어 노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효준이었습니다.